근데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걸 말하고자 오늘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요약하자면 보호자가 ADHD 아동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코치 베넷입니다. 오늘은 이제 ADHD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다시 할 거긴 한데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코칭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피코치자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피코치자의 주변 환경,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나 양육자 혹은 보호자의 상담을 통해서 일상에 대한 조율 역시도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곤 해요. ADHD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 상황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것만큼이나 보호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ADHD 아동의 보호자들을 위한 형태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DHD 아동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학생일 수도 있는 거죠. 아동의 보호자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가? ADHD 아동의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대표적인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이제 일상적인 일정들의 관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 관리와 일정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곤 하죠. 뭐 잦은 지각 아니면은 아예 약속을 까먹고 생략되거나 파토 내는 경우도 있거나 혹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몰입해서 어떤 일정을 급하게 끝내고 나서 나머지 뒤쪽에서 번아웃과 무기력이 와서 그냥 아예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있죠. 이게 일정을 관리하는 영역에서도 보호자가 굉장히 많은 힘을 써야 하죠. 어느 정도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두 번째는 집중 문제 및 과업 관리라고 봅니다.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학습적인 문제들 앞에서 과업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좀 많죠. 숙제나 과제를 완료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집중을 못하니까 이제 학습적인 역량도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적인 영역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왜 안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보호자가 명확하게 알고선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잔소리로 느끼기 딱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순간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다음에 감정 조절의 문제.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어, 조증에 가까울 정도의 그 실없는 웃음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오해하게 되기도 해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니? 아니면 너 엄마나 아빠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거나 그렇게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서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겨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집중 문제나 과업 관리, 일정들의 관리 이런 것과 이제 맞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올수록 보호자는 아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켜야 할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시켜야 할 것들 앞에서 아동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에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문제들이 만들어지곤 하죠. 그리고 대인 관계 및 사회성 문제도 일어나곤 합니다.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의 집중의 포커스가 본인 스스로에게 강하게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거나 혹은 BADHD랑은 다른 형태의 시선으로 자신 혹은 타인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나 아니면 인사 표현들조차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고 선생님에게 대응을 하고 혹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네, 제가 다음 혹은 언젠가의 영상에서 사회성 훈련에 대한 몇몇 방법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호자는 보통 ADHD 아동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만 하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학교 및 환경적 협력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움. 이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거나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ADHD
보호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ADHD 당사자들도 사실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바디 더블링 같이 이제 둘이 함께 할 때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만 봐도 ADHD 같은 경우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BADHD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는 해요. 어떤 형태의 수업이 조금 더 생리적 특성에 맞게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협력이 쉽게 만들어지진 않는 편이죠. 뭐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ADHD는 특수교육 학급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도 혹은 학원에서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은 발맞춰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환경적인 협력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서 부모님이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이제 뭐 저나 아니면 뭐 이제 학원가 내에서 이렇게 소문에 따른 몇몇 코치들을 섭외를 해서 학생에게 붙여주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돌봄적 문제, 뭐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죠. 개인 위생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까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는 편이 강합니다. 주변에서 보다 보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지 싶을 정도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 통제력이 좀 많이 바닥나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의료 및 치료적 관리입니다. 콘서트든 뭐 메디키네디든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약을 받고 상담 치료를 하고 혹은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진료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제 날짜 제 시간에 맞춰서 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BADHD인들이 감기로 인해 내과에 가서 약을 타는 것보다도 수십 배는 더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 거 혹은 2주에 한 번 병원 가서 약을 타오는 것조차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제를 못하고 병원에서는 시간 조금 늦고 30분씩 늦고 그러다 보니까 노쇼 처리가 되고 다시 예약해야 되고 귀찮아서 혹은 못 간다는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하기가 싫어서 잠수 타버리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약물 치료가 끊기는 걸 보는 보호자는 어떻게든 다시 얘를 끌고 가서 다시 또 상담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약을 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안 했을 때 ADHD들은 자기 자신을 놔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걸 말하고자 오늘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 8개에 가까운 모든 문제를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를 가만 보다 보면 보호자가 ADHD 아동의 삶을 어느 정도 대리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보호자가 1.3인분을 살고 아동이 0.7인분을 사는 경우 같은 생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코칭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아침 먹이는 거, 아침에 깨우는 거, 괴롭히듯이 씻기는 거, 그리고 손톱 깎이는 거, 하다못해 약 챙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보호자가 하나하나씩 끌어가요. 왜냐면 이 원인들이 보호자 또는 BADHD가 보기에 ADHD 아동의 행동들은 굼뜨거나 답답하거나 조잡함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대신하게 됨. 도와주는 거죠, 처음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아동도 보호자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게 되는 순간이 찾아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동이나 보호자 모두가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보호자의 일상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버리고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보호자 역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챙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챙긴다고 하고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짜증이나 꾸짖음이나 체벌이나 대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동과 보호자 사이의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않죠. 절대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 학생의 학부모 분과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보통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랑 얘기하잖아요. 뭐 보호자님 이 돌봄을 몇 년을 더 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중학교 1학년이라면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을 해야 돼요. 초등학생이라면 10년 가까이 하겠죠? 혹은 그 정도로 안 끝나기도 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건 동일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사실 보호자분들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대부분을 깨닫게 돼요. 아, 이 순간에 이제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아, 이대로 몇 년을 어떻게 살지? 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도 본의는 아니죠.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를 길들여야지, 아빠를 길들여야지, 아니면 뭐 나의 보호자를 길들여서 내가 편한 대로 하게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하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느린데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나 시행착오들이나 내가 못해서 스스로 받는 그 리스크들을 내가 제대로 접어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지레 겁먹고 계속 시켜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ADHD 아동의 양육 및 훈육 과정에서 보호자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건요. 본인의 삶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DHD의 삶 일부를 대신 살아주다 보면 둘 모두에게 나쁜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는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고요. 답답해서 도와준 사람은 도와준 사람대로 점점 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던 손을 떼주세요. 네, 이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보호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감정적 고를 만들지 않는 방향, 즉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성장하고 실패한 뒤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응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 일어나서 지금 당장 학교 안 가면 늦고 큰일 나고 그러니까 지금 너 이거 빨리 먹고 이거 빨리 입고 빨리 아빠 차 타고 끝나면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때까지 이걸 와야 돼. 그게 아닐 경우에 넌 이런 형태의 손해를 봐. 이때까지 너가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이걸 도와줄 수 있어. 너가 이걸 알아온다면 엄마가 너가 알아온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게. 혹은 너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너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말한다면 보호자인 나는 너에게 이런 식으로 돕거나 응원을 해줄 수 있어. 너가 실패한 게 굉장히 안타깝구나. 조금만 더 잘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이런 형태의 방향이 맞는 거지. 같이 하자. 도와줄게. 아, 너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대신해주는 방식의 행동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망쳐버리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ADHD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개근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서 한 번의 지각도 한 번의 결석도 없이 개근을 해서 상을 타는 것 이거는 ADHD에겐 좀 요원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오늘도 지각하면 어떻게 하면서 쪼는 게 아니라 지각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작은 성과들을 못 내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작은 실패들을 저 사람이 겪어내고 저 사람이 이겨내고 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둬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차라리 성과가 필요한 순간에 학습 또는 코칭을 외주를 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어차피 잔소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사람이 내면에 스트레스 안 받고 받아낼 수 있다면 제한인 거지만 이미 본인이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오고 있다면 그건 제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한테서 그걸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여야 하는데 여기서 감정의 골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만 남게 돼요. 차라리 이
성과가 필요한 순간에 들어가야 할 과외나 학원이나 코칭이나 아니면 일상 관리적 측면을 도와주는 어떤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 부분을 외주를 주는 게 나아요. 보호자가 아닌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게 이제 학습 코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고, 그리고 그게 아닌 정서적인 지지나 응원들, 이 파트가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는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부터 삐뚤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안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을 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그러니까 4회에서 한 8회 정도의 코칭을 끝내고 나면 이제 부모님 혹은 보호자분과의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무 이게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애 병원 데려가는 것도 힘들다. 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것도 힘들다. 왜 내가 다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얘가 언제쯤 괜찮아질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매번 제안을 드리는 거는 거리를 두세요. 본인의 실패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실패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보복성 감정이나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최선이고 나로서도 답답하고 힘들고 나서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이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너가 이걸 해낼 수 있다고 앞으로 해내야 한다고 믿고 응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형태의 마인드셋으로 다가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ADHD 당사자가 아니라 ADHD 당사자를 이제 그 양육하거나 혹은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안을 할 만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일정 관리는 이렇게 시키세요. 아니면은 집중은 이렇게 시키세요. 감정 조절은 이렇게 시키세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이 학생을 혹은 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대신해주는 순간들이 쌓임으로써 이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성 문제를 해결해 놔야 하죠? 뭐 아니면은 감정이나 정서가 너무 넘치듯이 터져가지고 이제 집중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꾸 샛길로 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일정도 관리 안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죠? 라는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영상의 케이스에서 다루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답답하다라는 이유로 아동의 관리적인 측면을 대신해 주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인의 삶이 망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점점 더 수동적이게 되니까 점점 그 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여나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지 말아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제 뭐 도움이 되셨다면 네,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필요한 형태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든 코칭을 하고 있으니 코칭 문의는 항상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